아까 지난 파일에서 하다가 갑자기 끊겼어요. 제가 뭔 코드를 하나 잘못 눌렀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3문단 읽고 있었고요. 그래서 3문단을 요약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이 문단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글 나에서. 그래서 갈등의 원인은 생각의 차이와 오해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무엇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어요. 환경 문제, 개발에 대해서 뭐 환경 보전이 중요하다, 아니면 경제 발전이 중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기는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3문단에서 이야기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데 이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이 찬성하는 사람 혹은 반대하는 사람이 자신의 입장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또한 남의 잘못을 먼저 들추기 전에 자신의 잘못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환경 파괴 주범인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폐수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신의 의견이 어느 입장인지, 왜 그 입장을 고수하는지, 자신의 과오는 무엇인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문단 보도록 할게요. 결국 사실의 충돌이 아니라 생각의 충돌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다. 이게 이제 생각의 충돌이 문제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것은 기업의 의사결정자들, 공공조직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지니고 있는 문제다. 자신의 생각은 절대 진리고 상대방의 생각은 절대 오류 또는 극복의 대상이라는 생각이 정부 지도자나 기업의 경영자를 지배한다면 이런 조직은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뭐야?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거죠. 자, 경제학의 거두 에로우 박사는 이미 반세기 전에 만장일치는 불가능하다라는 진리를 수학적으로 증명해 놓았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에로우 박사의 말을 인용했네요. 최소한 이런 경제 원론 수준의 지식만 있어도 만장일치에 대한 허망한 꿈은 쫓지 않을 것이다. 생각의 차이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서는 문제 해결의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죠. 갈등의 원인이 생각의 충돌인 만큼 타인과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때 갈등이 해결된다. 이게 해결 방안이죠. 이것 또한 해결 방안이에요. 3문단. 자신의 의견이 어떤 입장인지, 왜 그 입장을 취했는지, 자신의 과거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이게 해결 방안이고, 문제 원인은 뭐라고요? 오해와 생각의 차이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까지를 일단 정리해 보고 다에 나타난 문제를 적용해서 해결 방안을 봅시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재심은 나는 자, 그래서 21번 문제가 나를 토대로 다에 나타난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의 그죠, 문제 발생 원인과 해결 방안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먼저 요약해 두고 다의 문제, 다의 사례에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 재심은 나는 갈등의 원인을 생각의 차이와 타 입장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말한다. 즉 같은 사실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입장과 그 입장을 택한 이유, 자신의 과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그 후에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는 생각보다는 타인에게는 물론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시야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 둔 다음에 다의 사례로 나타난 문제가
무엇이고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제시문 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1970년대 초 국토를 넓히기 위한 간척 예정지를 조사하면서 구상된 새만금 간척 산업.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될 거예요. 연대 초 냉해로 식량이 부족하자 외국에서 쌀을 수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자, 그러면 간척 사업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간척 사업은 이제 바다나 냇가 같은데 이제 그 약간 물에 젖은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끝이나 뭐 냇가 끝에 거기에다 뭐 흙을 메워서 공장이나 뭐 이런 이제 농경지 이런 것으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간척 사업이라고 해요. 새만금이라는 것은 이름이고요. 그럼 현재 시점으로 볼 때 이 새만금 간척 사업은 아직까지도 추진 중입니다. 계속 봅시다. 1991년에 사업이 착공되어 물막이 공사가 마무리 수준에 들어가 있다. 방조제 길이만도 33km에 이르는 최대 규모의 간척 사업이다. 하지만 새만금 간척 사업은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이유로 난관에 봉착했다. 사업 강행과 중단이 팽팽히 대립한 가운데 찬반 진영 간의 갈등은 심각한 사회적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갈등은 새만금 간척 사업인 거예요. 이 문답 봅시다. 새만금 간척 사업의 핵심 쟁점은 개발과 보존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자, 여기에는 정부 부처의 입장도 첨예하게 아주 심각하게 대립되어 있다. 농림부 등 간척 사업을 찬성하는 입장, 농림부네요. 에서는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새만금 간척 사업을 통해 얻는 농지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이름으로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게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 거죠. 찬성하는 입장. 왜?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의 무기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대규모의 농지 확보는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2문단이고 여기서부터 3문단이네요. 자, 그러면 4문단은 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나오겠죠. 하지만 환경부와 환경단체, 종교계 등은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또 아울러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인 새만금 갯벌과 환경을 파괴한다는 이유로 방조제 공사 중단과 새로운 대안을 찾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 있고 이대로 사업을 방치하는 것은 또 다른 환경적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새만금 간척 사업의 해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정치적 판단에 따라 무리하게 추진된 이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네요. 새만금 간척 사업에서는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찬성하는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 갯벌, 5대 갯벌 가운데 하나이면서 환경을 파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 5문단. 자연환경은 인간과 더불어 많은 생명체들이 공존하는 곳이다. 인간은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연을 개발하여 오늘날의 풍요와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런 개발에는 어쩔 수 없이 환경 파괴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한 번 파괴된 자연은 복구가 쉽지 않으며 인류에게 커다란 재앙을 불러일으켜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개발을 포기한 채 살아간다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인류의 문명을 포기하자는 얘기나 다름없다는 비현실적인 해법이다. 그러니까 개발을 포기하는 것은 문명을 포기하자는 얘기고, 그렇다고 개발을 진행하자면 환경 파괴가 필수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환경 문제는 늘 개발과 보존의 딜레마, 모순에 빠지게 마련이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새만금 간척 사업은 상반된 가치 때문에 어려운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새만금 간척 사업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고요.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다에 나타난 문제는 새만금 간척 사업을 계속 진행하느냐, 중단하느냐의 문제인데 생각의 차이죠. 생각은 그죠? 개발하는 것이 이제 경제적 이득이 있는 거고 개발하지 말자고 반대하는 것은 환경 파괴와 이 대간척지를 없애는 것에 대한 반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뭐예요? 생각의 차이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해결책은 뭐라고요? 자신이 그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를 먼저 생각해보고 자신의 과언은 없는지 깊이 생각해 본 후에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타인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를 토대로 써봅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을 써볼게요. 이를 토대로 다에 나타난 새만금 간척 사업의 갈등과 해결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새만금 갯벌은 세계 5대 간척지로서의 서의가 아니고 써인데 잘못 썼네요. 가치가 있고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환경단체는 자연을 보존하여 자연재해의 재앙을 막아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에 개발에 찬성하는 입장은 개발로 인간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 말한다. 두 입장 모두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자신의 입장만이 옳다고 고집하면 해결될 수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이를 위해 여기서부터가 이제 포인트인 거죠. 간척 사업에 찬성하는 띄어쓰기 해야 되네요. 농림부와 반대하는 환경단체는 이것도 띄어쓰기 해야 됩니다. 각각의 입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반대 입장의 근거 역시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여론조사와 같은 국민의사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방안도 대책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열린 자세가 필요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이익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찬반 입장을 배제하고 그렇죠? 깊이 있는 통찰이 필요하다. 라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써보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 20번과 21번 문제 다루었습니다. 다음 파일에서 22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